안녕하세요. 예술과 사랑 제2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실용적 사랑,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가장 일상적인 그런 사랑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랑들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또 좀 더 노력해서 좀 변화시켜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뭐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좀 주요 주제들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그 프랑스와 사강이 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고 하는 책을 좀 텍스트로 해서 이 실용적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 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의 어떤 사랑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개인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계급이라든지 문화적인 어떤 공동체 여기서 참 벗어나기 힘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뭐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이 되었었고 또 자본주의가 이제 급속도로 좀 상업화되면서 그 개인이 이제 원하는 개인의 욕구나 욕망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또 시스템들이 이제 구축이 됐고 더더욱 이제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된 이제 이유는 이제 매스미디어의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컴퓨터가 등장하고 디지털 프로세싱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보통 우리가 이제 SNS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뭐 개인 방송이라든지 개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디지털 프로그램들이 이제 상호 공유가 되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 정치, 경제, 문화, 뭐 예술, 도덕,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이 19세기에서 20세기 또 21세기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다른 차원의 논의들이 또 다른 차원의 철학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현격하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 디지털 문화 또 컴퓨터 문화가 이제 발달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공간적으로 굉장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고 또 그것을 이제 기다리려고 하면 이제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이제 영국에 있는 그 여동생이 오빠가 있는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까지 한번 이제 편지를 써서 붙이고 또 그것을 그것에 대한 이제 오빠가 읽고서 다시 답장을 하는 데까지 최소 8개월 내지 9개월이 걸렸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한번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말하고 그 말에 대한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들은 공간적으로 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게 이제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불가능하거나 뭐 유실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디지털 기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즉각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 있고 또 굉장히 그 집단적으로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 구축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을 뭐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제 그 응집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량 유통 또 대량 소비 되는 방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예전에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제 말을 통해서 이제 주고받거니 아니면 이제 뭐 텍스트 기껏해야 이제 텍스트 정도 편지를 쓰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뭐 사진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뭐 이런 어떤 굉장히 복합적인 형태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모티콘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뭐 SNS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소통할 때 이 다양한 형태의 문자, 이미지, 사운드를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느끼는 이런 어떤 감정들을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담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제 주변 세상이 돌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디지털 문화, 이제 대중매체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우리 어떤 삶의 지각 변동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것들 중에 하나도 이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유통 방식, 또 사랑의 유형,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디지털 문화, 이 커뮤니케이션 문화, 접속하고 접속을 끊고, 그러니까 연결과 접속이 끊어지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단타적으로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이런 그 오랜 만남, 또 지속적인 만남, 또 굉장히 그 깊이 있는 그런 어떤 만남보다는 자기가 좋아할 때 들어가서 만나고 또 싫어하면 바로 헤어지고,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만남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어떤 방식들이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그 총체적인 그 사랑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실용적 사랑이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 이 옛날에는 와이파이가 그렇게 이제 흔하지 않았는데, 지금 뭐 어디 가든지 와이파이가 흔하고, 또 뭐 무선 랜선 뭐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뭐 곳곳 지구 곳곳에 이제 뻗어 있죠.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뭐 잘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이제 있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터넷 문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런 어떤 그 공동체가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주도 방식을 계속해서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다라면, 지금은 우리가 개인적인 방식으로 자기 SNS, 자기 그 인터넷 방송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열 수 있죠. 옛날에 뭐 KBS, SBS 뭐 이렇게 큰 어떤 단체들만 이 방송을 이제 점유하고 있었다라면, 지금 이제 얼마든지 자기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거나, 아니면 이제 대중성도를 이제 확보하는 이런 어떤 방식이 바로 이제 현대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개인주의, 네트워크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무게 중심이 사회 집단, 이 공동체에서 이제는 이제 그 개인주의로 이제 넘어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네트워크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이제 특징은, 이제 1차적으로는 집단의 귀속, 또 집단의 의무, 뭐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 특징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욕망 또는 특수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에 이제 기초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집단의 귀속이나 의무라고 할 때는 어떤 도덕, 관습, 뭐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고, 그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뭐 특정 한국인들이 뭐 특정 일본인들, 뭐 특정 중국인들이 뭐 이렇게 갖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체 문화라고 하는 특징들, 뭐 일본 문화 자체, 뭐 한국 문화 자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거대 담론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의무나 관습, 또 도덕 관념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것에서 탈피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특수한 욕망이나 가치들이 뭐 이거는 이제 제한 없이 발산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거를 뭔가 이제 그 억압하려고 한다라면, 이제 그 표현의 자유,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표현의 자유가 상실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뭐 별의별 주제들이 참 다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욕망을 토해내는 그런 것이 있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순수하고 또 굉장히 그 값어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이제 그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사적인 형태의 욕망이나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이 또 범람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방식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랑에서도 예전에 갖지 못했던 그런 어떤 특수한 형태의 모습들이, 특별히 이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또는 뭐 그 굉장히 인스턴트한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이 우리 사랑에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바 일루즈라고 하는 이제 그 학자가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서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몇 가지 특정한 주제들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랑의 개념, 이 사랑의 개념을 에바 일루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어떤 특징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없기 때문에 19세기 사회와 20세기, 21세기 사회를 이제 둘을 비교하면서 어떤 변화가 이제 크게 있었는지 이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랑은 이제 왜 아픈가, 사랑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서 조금 이제 논의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9세기 서구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두 사람의 이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의 연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에바 일루즈가 소설 이제 폭풍의 언덕, 그다음에 이제 보바리 부인 뭐 이런 어떤 책들에서 특별히 이제 영국 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폭풍의 언덕에서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흑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 백인 여자를 이제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제 백인 여자가 봤을 때 아무리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돈 한 푼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다른 돈 많은 또 귀족 집안과 어떤 그런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과 결혼을 따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19세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감정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회적 신분, 또 경제적 장벽,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금지 규범들이 이제 있어 왔고,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의 이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이제 결혼이나 연애가 아니라 그 하나의 사회와 다른 사회가 만나게 되는, 또는 이제 동질한 사회끼리 연결되는 그런 것으로서의 이제 사랑 또는 연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성은 이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이제 친족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처럼 뭐 중매쟁이를 통해서 이제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마을이나 공동체에서 어떤 사교 모임, 사교 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교 칵테일이라든지 이런 모임에서 이제 친분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항상 이제 그 신분 사회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맞는 사회에서 거기서 이제 뭔가 그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정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어떤 네트워크 또는 이제 친분이 있는 이런 친족 사회에서 보호를 받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각기 이제 그 촘촘한 공동체 네트워크 안에 이제 있기 때문에 항상 주변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치심이라고 하는 형태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준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에 의해서 이제 어떤 사회적 도덕 또 사회적 규범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형태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눈을 통해서 우리를 감시하고 또 심판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에 맞는 형태의 사람들을 일단은 이제 만나야 되고, 또 그렇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갖는 주체들, 그 사람들의 어떤 주변 사람들, 이제 친족,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또 동의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또 허락을 받는 어떤 이런 형태가 이제 있어져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고 나야 공식적인 어떤 결합의 형태로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자신과 이제 유사한 신분적인 그런 격차가 없는 그런 어떤 동질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친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만남들이 20세기, 21세기 들면서 가장 이제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가족이나 친족 관계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친족이나 가족 관계의 구속이 없이, 자, 내가 원하면 그 사람을 이제 만나서 뭐 결혼을 하든 뭐 이혼을 하든 크게 이제 방해받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옛날부터 좀 약간 타부시 됐던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 격차가 굉장히 많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한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사회적인 그 비난의 대상이 됐던 그런 것들도 내가 원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 가족이나 그런 어떤 친족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이제 수용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굳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부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서로 간의 사랑이죠. 서로 간의 어떤 자유로운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것들을 이제 구축할 수 있다라면 거기에 어떤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친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19세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친족들 또는 이제 그 중매쟁이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신분적인 사회적인 어떤 역할들을 고려해서 이런 어떤 모임들이 이제 주선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됐다라면, 특별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2010년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에서는 이제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 또 온라인 데이트 뭐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급속도로 증가를 해왔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서로 이제 마음에 맞으면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만나서 서로의 어떤 사랑들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것들이 이제 좋은 감정으로 이어져서 이제 결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통계적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그 온라인 데이트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제 낮은 이혼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배우자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루지에 따르면. 이런 어떤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부터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조건을 보게 되는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키 얼마, 그다음에 이제 외모가 어떻다는지, 학력이 어떻다라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신의 그 이상향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일단 객관적인 조건이 서로 이제 합치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불만 사항들이 없고, 뭐 그 이후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삶의 태도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정성적인 어떤 측면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탐색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런 계층 간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객관적인 조건들 중에 그 부적합한 요소들을 일단 다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짝짓기죠. 그 짝짓기의 그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짝짓기에 실패할 위험들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루즈가 이야기할 때 이제 온라인 데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을 최적화시키는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조건과 탐색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리스트업을 하고 거기서 정말 이제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은 다 제거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최적화된 그런 어떤 조건, 배우자를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것들이죠. 뭐 그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중매 회사들, 뭐 결혼 정보 회사들이 이제 만들어 갔다라면, 지금은 이제 바로 우리가 핸드폰에서 뭐 아니면 이제 패드에서 그것들을 찾아서 이런 어떤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죠. 컴페티션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어플리케이션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들을 맺기 위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능력이죠. 뭐 경제적 능력이라든지 신체적 능력. 뒤에 가서는 이제 그 에로스 자본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걸 이제 마켓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누가 나를 찍어줄 것인가, 누가 나를 이제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자신이 이제 뭐 뛰어난 어떤 능력들이 있어야 되죠. 뭐 돈을 잘 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신체적으로 외모가 출중하다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뛰어난 화술이 있다든지, 뭐 기타 등등.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선택할 때 갖게 되는 그런 조건들이 여기 안에는 이제 그 점수가 매겨지는 형태로서 다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가 되고, 그 공개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뭘 먹을까,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뭐 된장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뭐 갈비탕을 먹을까, 이제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선택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뭐 만나서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이런 어떤 위험성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이제 높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호 신뢰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책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사랑은 아플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과정을 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밀당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서로 다른 이제 문제들이, 갈등들이 이제 겹치면서 거기서 이제 이런 어떤 감정 소모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감정 독점을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상대방이 내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죠.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갈등들, 뭐 내가 네 거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경제적인 갈등, 뭐 또 이제 둘이 살다 보면 이제 일어나게 되는 뭐 자녀 육아 문제라든지, 뭐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굉장히 커다란 형태의 아픔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그 아플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이제 미리 다 제거해 버리는 것들이죠. 에바 일리주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플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어떤 사랑을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거, 폭풍의 언덕에서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캐서린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흑인이고 또 그 사람을 만나봤자 이제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돈 많은 어떤 귀족과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자기에게 돈이 주어지게 되면 그 돈으로 그 사랑하는 남자를 부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든지 간에, 뭐 사회적인 어려움이 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고통받지 않을 어떤 권리들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만들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인류주의 이제 사랑은 왜 아픈가, 또 이제 왜 아파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유를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을 이제 방해하는 것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경제적 장벽, 또 이제 금지 규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21세기에는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follow your heart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마음에 따라서 정말 이제 네가 좋아하냐 사랑하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의 어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산업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세기 발달하는 이제 심리학이라든지 자기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이 되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방송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부부 상담, 뭐 이혼 전문 변호사, 뭐 중재 전문가, 뭐 이런 식의 그 전문인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랑 문제에서 굉장히 힘들 경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 집단들이 이제 구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분해시켜주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제 제거시켜주는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아픔이 될 필요가 없다, 고통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어지면서 어떤 정말 이제 고통이 없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형태의 이제 고통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어떤 각축을 벌이는 이제 시장으로 변질이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진정한 형태의 사랑의 고통들이 자본주의 형태의 고통,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시장의 어떤 고통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자아의 무능력한 것으로, 또 자아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제 만들어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어떤 고통,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이제 그 허위의 고통,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고통, 또는 제도적인 그런 고통을 이제 심어주는 것이 현대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 꿈꾸고 있는 사랑의 모습, 또 사랑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일루즈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프긴 아프는데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어떤 그 숭고한 사랑이라든지 아름다운 사랑이라든지 본질적인 그런 어떤 사랑을 우리가 잉태하기 위해서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산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와는 무관하게 우리 어떤 능력을 이렇게 이제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어떤 잘못된 형태의 이제 그런 감정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이 사랑에 대한 감정들을 예를 들어서 뭐 정서 미숙이라든지 정서 장애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이 사랑의 개념이 바뀌게 됐는데, 그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19세기에서는 이제 공동체의 존경과 명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랑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결혼하는 것, 내가 이제 누구를 만나서 평생 회를 하는 것,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가 이제 서로 융합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토대로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면, 20세기에서는 이제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 자율적인 선택으로서 그 개인의 어떤 감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픔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아픔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랑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벗어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아픔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아픔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입되는,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부과되는 형태의 이제 아픔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원인들을 이 책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규범의 상실, 가치 평가에서 대중매체의 역할 증대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사랑, 뭐 굉장히 숭고한 사랑, 이런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없어지게 됐고,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인류주의 설명에 따르면 대중매체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관계상, 이런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서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이상향, 뭐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규범으로서 작용하지 않고, 그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경제적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문화적 자본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죠. 이제 가치의 문제가 없어지고 양적인 평가로서, 자, 이건 이제 100점짜리 남편인지 뭐 90점짜리 남편인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는, 그래서 연봉이 얼마고 키가 얼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널리 파급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여기서 우리가 그 백마탄 왕자님, 뭐 굉장히 신데렐라처럼 아름다운 어떤 공주님, 뭐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대기업의 2세, 3세의 모습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진정으로 가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감정 소통보다는 성적 매력, 성적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그런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요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관계에 대한 어떤 강조, 이것들이 이제 유독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성적 매력으로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섹시한가, 그리고 이제 이 섹시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로 살고 있는 소비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화장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페미니스트들이 탈코르셋 이야기하는 어떤 방식인데, 뭐 남자도 여자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에게 그 섹스 어필을 할 수 있는가, 성적 매력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처럼,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처럼 이제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이제 자료 화면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들도 지금도 이제 굉장히 화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꾸밈 노동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페미니스트는 이제 꾸밈 노동,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형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자신의 외모죠. 외모고 그것도 굉장히 이제 그 섹시한 모습, 성적으로 굉장히 두드러지는 이런 어떤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그 지금 이제 현대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요소들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 남자들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능력, 여자들 같은 경우에 성적 매력,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에로스 자본이다라고 인류주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로스 자본. 그러니까 사랑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몸이다라고 하는 거죠. 몸.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매스미디어가 우리에게 이제 조장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과대평가되면서 이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신부감인지 아니면 이제 그 좋지 못한 신부감인지 또 신랑감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로스가 어떻게 보면 이 성적 매력이라고 하는 에로스, 이 몸의 매력이라고 하는 에로스가 이제 배우자 선택에 의해서 굉장히 독자적인 기준이 되었고,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신분 상승이 이제 가능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계가 굴러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게 굉장히 이제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 매력적인 외모, 이 섹시한 외모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취업할 때도, 여러분 이제 뭐 취업할 때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도 이제 왜 포샵을 해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이 포샵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굉장히 그 경쟁적인 외모, 매력적인 외모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구직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살도 빼고 피부 관리도 받고 뭐 성형수술까지 하는, 뭐 이제 성형수술 우리가 전 세계 1위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면 뭐 이게 이제 그 외모 지상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직업을 구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혼을 하는 데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집안을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의 어떤 집단을 이제 보고서 그런 어떤 결혼이 이제 이루어졌다. 물론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의도가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반복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보다는 성품, 성격, 또 그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1세기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적어도 어떤 평균적인 외모, 이런 아름다운 이제 외모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혼에도 유리하고 또 돈을 버는 데서도 이제 유리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상품 선전할 때마다 계속 이제 성의 상품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남자가 됐든지 간에 여자가 됐든지, 뭐 남자들도 우통 벗고 나오고 여자들도 이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오고 이런 것도 보면, 또 이제 그 가수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노출이 얼마만큼 심하냐에 따라서 이제 조회수나 클릭수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름다움, 몸의 섹시함, 이게 이제 자본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에로스의 자본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좋은 거는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호감을 가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자신들의 어떤 매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돈을 이제 벌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좋은 인맥을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좋은 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출신인가 좋은 인맥 구축하는 이제 이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또 결혼하기 위해서도 이제 필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와 못지않게 이 에로스 자본도 21세기의 이제 인류지에 따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돈 있으면 뭐 약간씩 성형 수술을 하고 싶고 뭐 피부 관리를 받고 싶고 뭐 그러면서도 이제 그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그게 안 좋은 것처럼 천박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 사회에서든지 또 여성 사회에서든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끌어들일 것인가 이게 이 끌어들인 능력 이런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런 능력이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방식이 바로 이제 이 에로스 자본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검증된 이론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TV가 발명된 이후에 미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다 잘생긴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잘생긴 대통령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대중매체, 특별히 이제 라디오, 신문, TV, 이것이 이제 주류 매체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 시각적인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각적인 이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TV에 잘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뭐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트럼프는 이제 그렇게 잘생겼다고 이야기 못 하겠지만,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크다든지, 매끈한 피부, 옷도 잘 입고, 또 굉장히 똑똑한 교육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여성 유권자라든지 아니 이제 백인 여성들에게 굉장히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요소다. 이건 이제 반대로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중매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SNS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것들 대부분 다 자기 사진들이에요. 다 자기 사진들을 이제 대중에게 노출을 시키면서 자기도 굉장히 이제 예쁘다, 멋있다, 가수 마돈나 못지않게 굉장히 섹시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대놓고 이런 에로스 자본을 이제 드러내는 것들이죠. 옛날에는 이제 이게 연예계, 스포츠계, 이렇게 스타들에만 이제 국한이 되었다면 지금은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섹시한 모습들, 이런 어떤 에로스 자본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또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이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좀 던져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인스턴트적인 것이고 사람의 어떤 깊은 마음을 보기보다는 이제 얼굴, 몸매 이런 어떤 사람의 표시들에만 이제 사람들이 집중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렇게 맺어지는 어떤 관계들이 뭔가 이제 그리고 이제 위험 부담을 전혀 갖지 않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픔을 전혀 갖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형태의 이런 형태의 이제 관계들이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이제 물음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회학자 바우만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관계, 릴레이션십보다는 오히려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어떤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어떤 희생적인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너하고 나하고 이제 결혼해서 부부 관계가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이제 폐지됐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사사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간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유의 구속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제 그걸 요구하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어떤 법적 제재라든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또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지고 헤어졌을 때도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동거하는 커플과 결혼신고를
하고 같이 사는 커플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차이들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로서 지켜야 될 어떤 법적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파괴됐을 때는 이제 형사상, 민사상, 뭐 형사상은 아니겠지만 민사상 이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관계를 맺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동거 커플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가. 그럼 끝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네트워크적인 그런 어떤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불안한 요소가 이거죠. 네트워크는 이제 연결하기, 연결 끊기, on and off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관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마음대로 끊을 수 있고 또 마음대로 접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허하고 또 우리에게 그런 어떤 그 이상한 아픔들을 가져다 주는 어떤 진정한 아픔들이 아니라 어떤 성숙할 수 있는 어떤 진정한 아픔들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이런 사회가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어떤 허위적인 그런 아픔들, 공허함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으면 끊는 거죠. 항상 딜리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제 결혼 신고를 하게 되면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나가라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혼 소송을 하려면 굉장히 이제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관계도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딜릿 한다고 해도 딜릿이 되지 않은 것들이죠. 자, 이 바우만에 따르면 이제 이 일루즈가 이야기하는 이제 19세기, 20세기 넘어가서 20세기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편리해요. 왜냐하면 이제 팔로우 유아트요. 어떻게 뭐 제도, 신분, 뭐 경제적인 뭐 이런 어떤 금지 이런 도덕적인 거 다 떠나서 네가 좋아하면 사랑하는 거고 네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냥 헤어지면 돼. 이렇게 있는 게 이제 21세기 사랑의 문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근데 이제 이 사랑의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일루즈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들은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강요된 뭐가 좋다라고 하는 어떤 강요된 이제 에로스 자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이끌어왔던 어떤 그 정상적인 어떤 규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적 매력이라든지 섹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본들 소비 문화들이 우리에게 이제 마치 사랑인 것처럼, 마치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굉장히 쉬운 사랑으로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관계들을 굉장히 연약한, 허약한 아니면 이제 굉장히 쉬운 그래서 딜릿하면 쪼개질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경쟁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것이 끊임없이 시장처럼 우리가 이제 뭐를 먹어야 될 것인가, 뭐 배달의 민족, 뭐 거기 애플리케이션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럼 이제 거기도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어떤 식당에서 더 서비스가 좋은 식당, 뭐 별점이 많은 식당, 뭐 이렇게 코멘트가 많은 식당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이제 계속 도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맺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에서 이 사랑의 네트워크도 이 시장적인 네트워크가 된다. 그래서 정적인 이런 모습보다는 그냥 그 정량화된, 수량화된 어떤 형태로서 뭐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평가하게 되고 또 이제 아니면 말고 딜릿 해버리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프랑스 사강이 이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좀 들어가기 앞서서 약간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사회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주제들과 관련해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